이번 시간에는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끓는 점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대표 예에는 정류가 있다. 정류라 함은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하여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순수 액체를 넣는 방법을 정류라 한다. 이 정류는 끓는 점이 다르고 잘 섞이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 분리에 이용이 되며 성분 물질의 끓는 점 차이가 클수록 분리가 잘 된다. 그리고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오게 되며, 그리고 정류의 대표적 예로는 액체 고체 혼합물인 물과 염화나트륨이 있다. 염화나트륨은 소금으로서 일명 소금물이 된다. 소금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이 수증기 상태로 먼저 끓어 나오게 되고, 이 수증기를 냉각하여 순수 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액체 혼합물인 물과 에탄올이 있다.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이고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씨로서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정류로 분리하게 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예로는 바닷물을 가열하여 나오는 수증기를 냉각하여 식수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탁주에서 소주를 분리할 수도 있다. 옆에 그림을 참고해 본다면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술을 가열하게 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게 되고, 기체 상태의 에탄올이 찬물에 닿아 액체 상태가 되면 그것을 받아 소주로 분리해낼 수 있다. 그 외에 물과 에탄올 혼합물 분리, 원유의 분리 등 다양한 예가 있다. 이 중 뒤에서 물과 에탄올 혼합물 분리와 원유의 분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이어서 물과 에탄올 혼합물 분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한 후 물과 에탄올 액체 혼합물을 가열을 하면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삼각 플라스크에 액체 상태의 혼합물과 끓임 쪽을 넣어주게 되는데, 끓임 쪽을 넣는 이유는 액체 물질이 갑자기 끓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온도계의 밑부분이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가지 부근에 오도록 장치를 하고 가열을 하게 되면 삼각 플라스크 내부에서는 가열에 의해 액체 물질의 기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빠져나온 기체는 시험관에서 찬물에 의해서 액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혼합물을 가열할 때 가지 부분에서 나오는 물질을 온도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시험관에 차례로 모아보도록 하자. 그러면 기억 구간에서는 거의 끓어 나오는 물질이 없고, 니온 구간은 에탄올의 끓는 점인 약 78도씨 부근에서 에탄올이 끓어 나오게 된다. 그리고 디귿 구간에서는 소량의 에탄올과 물이 나올 수 있으며, 리얼 구간은 물의 끓는 점인 100도씨로 물이 끓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니온 시험관에는 에탄올이 모이게 되고 리얼 시험관에는 물이 모여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게 된다. 그리고 물이 에탄올의 기화를 방해하여 에탄올이 끓는 점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 나오게 된다. 그리고 가열을 할 때 끓임 쪽을 넣는 이유는 액체 물질이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끓임 쪽을 넣는다는 사실과 온도계의 밑부분이 플라스크의 가지 부분에 오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원유의 분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정유탑으로 보내면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분리가 된다. 이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정유탑의 위쪽에서 분리가 된다. 정유탑을 아래쪽에서 가열하고 있으므로
정유탑의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석유가스가 정유탑의 맨 위쪽으로 제일 먼저 분리가 되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순으로 분리가 되어 나온다. 원유는 매우 복잡한 혼합물로 정유탑으로 분리를 했을 시 순물질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끓는 점이 비슷한 몇 가지 물질이 섞인 혼합물 상태로 분리가 된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먼저 석유가스의 경우는 가정용 연료인 LPG의 원료가 되며, 휘발유는 자동차 연료, 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고, 등유는 항공기의 연료, 경유는 디젤 엔진 차량의 연료가 되며, 중유는 배의 연료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맨 아래쪽으로 나오는 찌꺼기의 경우는 도로 포장재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정유탑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물질들의 끓는 점을 한번 비교해보면, 정유탑의 맨 위로 나오는 석유가스의 끓는 점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휘발유, 그리고 등유, 경유, 중유 순으로 중유의 끓는 점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 방법에는 정유가 있었고, 정유를 통해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는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탁주에서 소주 분리하기, 물과 에탄올 혼합물 분리, 그리고 원유의 분리가 있었다. 원유의 분리에서는 정유탑을 사용했었고, 정유탑의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위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분리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해서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